가만히 있지를 많죠, 못하고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산만하고 착석이 되지 않고 ADHD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학교에서 부정적인 피드백 받아요. 또래한테 관계 안 된다고 애들이랑 좀 소외돼요. 나는 되게 별로인 아이인가 봐. 어차피 나는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삐뚤어질 테야.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병원 마음튼튼센터 이준호 김소리 원장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ADHD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ADH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ADHD라는 거를 우리가 풀어서 이제 영어로 길게 말을 하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ADHD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장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는 뭐고, 그리고 또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 기준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많이 저해한다. 그랬을 때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A형이 있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의력 결핍형이 있고 과잉행동형이 있고 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우세한 형에서는 딱 보기에도 보여요. 이제 가만히 있지를 많죠, 못하고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산만하고 착석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미 보호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눈에 띄어서 잘 관찰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부주의 우세형,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되는 것만 많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용해 보여요. 행동적으로 막 과잉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한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할 때 멍 때리고 있어요. 뭔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참 부르면 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대답하고, 저학년 때에 비해서 고학년 때 이제 학업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업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뭔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늦게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합형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ADHD의 원인은 다양한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 요인,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태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각각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보면 ADHD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내가 ADHD니까 애가 ADHD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DHD 엄마 아빠가 다 없는데도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ADHD가 있는 엄마 아빠에서 ADHD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전만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고, 환경적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유발 요인이 된다라고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 호르몬,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재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노출에 많아지면 환경적 요인이 되어서 ADHD의 유발 인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근거 수준이 미약하고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별나다고 하는 별난 애들이 많잖아요. 뛰어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고 아무리 놀아줘도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어머니들이 지치시고 경계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 아이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ADHD 증상 때문에 아이가 이런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맞아요. ADHD 증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기질적으로 활발한 애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 너무 활발하고 이거는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과 진단에 대한 바이블과 같은 이제 DSM-5에서는 부주의성과 과잉행동성에 대해서 9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야 부주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부주의성과 충동성과 과잉행동성이 개수는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 예를 들면 집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에서나 중등도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잉행동과 부주의성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소아정신과 내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 당장 와야 될까요? 뭐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도 병원 한번 가봐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시기에 어떨 때 병원에 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네. 만 2살? 3살 됐는데 배가 너무 활발해요. 그러면서 ADHD인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그런 분들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뇌 발달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전두엽이나 상위 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이들은 아직 그것을 발달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뇌가 어느 정도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최소한 만 5세가 넘어서 만 5세, 6세가 되었을 때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으시면은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ADHD 진단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 약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약물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그럼요. 과연 먹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마음의 많으시고. 장벽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사실 ADHD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가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나 이제 다른 어떤 부모 교육이나 사회기술 훈련과 같은 치료만 진행한 경우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만 진행한 경우,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약물 치료를 해서 진행한 경우가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기 이전에 약물 치료가 가지는 효과와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된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에도 다른 보조적인 치료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ADHD 약물을 복용했을 때 사실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공부를 잘할까요? 즉각적으로 교우관계가 좋아질까요?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의력을 좋게 만든다고 해서 쌓여왔던 어려움들이 즉각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ADHD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그리고 학습 문제,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 문제, 이런 것들은 각각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을 하거나 아이가 시간 관리를 하고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개입들이 병행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가장 최적의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ADHD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과잉적이고 이제 엄마가 말하면 싫어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저 애는 그렇죠, 애는 나쁜 애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이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칭찬이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맨날 이제 나쁜 소리 듣고 맨날 나는 애들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선생님 맨날 저 지적해요. 이러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사실 집에서부터 이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치료 타이밍,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진단 시기를 너무 조기에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ADHD를 그냥 가만히 두면 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ADHD가 있어서 어릴 때 이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나 부주의성만 있었던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부정적인 피드백 받아요. 또래한테 관계 안 된다고 애들이랑 좀 소외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나는 되게 별로인 아이인가 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아이인가 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어차피 나는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삐뚤어질 테야 이러면서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DSM-5에 나오는 진단 기준 중에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하는 장애도 있는데, 그 장애가 ADHD 친구들에서 훨씬 더 유병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인 교류도 굉장히 단절되게 되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비행이나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부터 개입해 주어서 추가적인 문제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게
네.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해주신 치료 중에서 우리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먹으면 효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약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게 키가 안 큰다던데 이제 키가 안 큰다라는 오해는 보통 이제 각성제에 해당하는 약에 대해서 많이 갖고 계시는 오해이고요. 식욕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 먹은 시간에 이제 밥을 안 먹어요. 점심까지 밥 못 먹고 이러죠. 그쵸. 근데 또 배가 안 고프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걱정하죠. 밥을 안 먹으면은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면 어쩌지? 근데 이거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본 연구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체중 성장 키가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으로 나왔어요. 네. 다만 초기에 식욕 저하가 많아서 이 약을 견뎌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비각성 ADHD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잠을 못 자지 않아요? 이런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약이 각성 효과가 있는 약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 투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투약하게 되면 이 약효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저녁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아이가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면 시간이 교란이 되고 아이의 생활이 더욱더 엉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투약 시간과 투약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부작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DHD 아동을 둔 부모님들께 혹시 당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부라기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동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 아이들이 보여주는 순간순간에 너무 예쁘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DHD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픈 것은 칭찬과 관심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크게 칭찬해주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힘드시지만 아이가 그 보여주는 작은 성공에 같이 기뻐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면 ADHD 아이들이 또 바르고 밝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